자, 이번 시간에 주차수는 이제 보지 말고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이제 이게 왜 안 나오나? 영상 등재예요. 영상 등재고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 이거 내용을 보면은 자, 영상 등재하고 영상 합성이 있어요. 영상 등재와 영상 합성. 그러면 이 의미가 뭔지를 우선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될 건데, 이제 실제 수업 시간이면은 내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애매한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과가 있다. 이렇게 사과가 있으면은 뭐 사과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크기도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의 두 장의 그림에서 이 사과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등재라는 거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 그림 2를 그림 1으로 원처럼 얘를 들고 가서 얘랑 일치시키는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 사과를 이렇게 돌려야 되죠. 이렇게 돌리면은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다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높이를 보면은 높이가 살짝 안 맞으니까 이렇게 돌리고 나서 사과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딱 맞춰보면은 이렇게 시키는 과정을 이거를 이제 등재라고 해요. 등재. 영어로는 registration. 그 다음에 이제 등재는 이런 의미가 있고, 영상 합성은 뭐냐면 이 합성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봅시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인체를 어떤 환자의 사진이든지 인체의 사진을 이렇게 CT로 이렇게 스캔한 영상과 CT로 촬영한 영상과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이제 종양이 있는지 보려고 이제 펫으로 이제 스캔한 사진이 그 사진 성격이 워낙에 달라요. 이 두 가지가. 근데 이거 확대해서 보고 싶은데 확대가 안 되나? 아이고. 자, 이렇게 이 CT 영상은 기본적으로 영상의 특징이 해부학적인 정보를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CT 영상은 얘는 이제 해부학적인 영상은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CT 영상에서는. 근데 이제 펜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펜 영상에서 보듯이 펜 영상은 그 어떤
해부학적인 그 경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펜 영상은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의 그 분포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서 이렇게 그 해부학적인 정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EV가 뭐 EV에 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장치가 뭐냐면 CT하고 펫을 같이 촬영해서 이 두 개의 영상을 이 하나의 영상으로 뭐 1이고 2면은 얘는 1 플러스 2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CT 영상에서의 해부학적 정보도 갖고 있고 이제 펜 영상에서의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분포를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정보가 다 이렇게 믹스되니까 어때요? 해부학적으로 어느 위치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느냐 이걸 이 영상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해부학적 정보까지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1과 그림 2를 이렇게 믹스해서 이런 그림 3과 같은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를 이제 영상 합성이라고 해요. 영상 합성.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을 우리가 앞에 얘기를 했으니까 얘하고 이 1번하고 2번 그림 합칠 때 이제 정확하게 얘가 정확하게 이 위로 일치되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마킹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뒤쪽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일치하게 해서 이렇게 특징점들을 이렇게 잡아서 얘 두 개가 이제 정확하게 일치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합이 이제 살짝 사용이 되죠. 영상 등재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등재 쪽을 살펴보면은 영상 등재는 이제 4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특징 지표를 추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이제 A 그림과 B 그림에서 1번 그림과 2번 그림에서 여기서도 명확히 구분이 되고 여기서도 명확히 구분이 되는 동일한 지점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되는 점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그냥 여기라고 치면은 이 점하고 여기 이 점하고 양쪽 그림에서 명확히 이제 구분이 된다. 그럼 양쪽 그림에서 이 점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정하는 행위를 이제 특징 지표를 추출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짝짓기는 뭐냐, 페어링은 뭐냐 하면은 자, 이 점하고 이 점이 짝이고, 그쵸? 그 다음에 다른 특징점 우리 그냥 기본적인 내용 정도 하는 걸로 하니까 여기 둘이 만나는 지점 뭐 이런 지점 예를 들어 이걸 특징점으로 우리가 정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특징점들을 우리가 정했죠. 그러면 이제 이 특징점들이 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이 서로 상응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이 서로 상응하니까 자, 이걸 합칠 때 이 점의 위치하고 이 점의 위치를 이 점의 위치와 이 점의 위치랑 비교해서
왼쪽으로 뭐 몇 미리 이동하고 위로 몇 미리 이동하고 아니면은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각각을 측정해서 예를 들어 이쪽은 10cm고 이쪽은 9cm다. 예를 들어 9cm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쪽은 그림이 축소된 그림이죠. 그래서 이 배율을 1.1로 맞추고 이렇게 이걸 이쪽 그림을 늘려주는 거죠. 이쪽 그림의 크기를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점과 점을 이 점과 이 점으로 맞추도록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해요. 그래서 이 페어링을 한 다음에 변환을 계산한다 이건데, 변환을 계산하는 게 방금 전에 이제 이렇게 이동할지 뭐 이렇게 이동할지 아니면은 좀 글자가 너무 두꺼운데 얘를 살짝 회전시킨 다음에 이동을 할지, 회전시킨 후에 이동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게 이제 변환의 계산이에요. 나 변환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계산된 정보를 바탕으로 A 그림하고 B 그림이 있으면 B 그림을 A 그림에 이렇게 딱 가서 일치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이제 영상 등재예요. 그럼 앞에서 봤던 이제 특징지표 추출과 관련해서, 특징지표 추출은 두 영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추출해야 한다. 그쵸? 왼쪽 그림에서 이 점하고 오른쪽 그림에서 이 점이 동일한 점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점을. 그래서 특징지표는 보통 마커라고 얘기하는데 특징지표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부학적 경계지표를 형성할 자연적인 특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이제 환자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환자의 몸통이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지점을 정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환자가 있고 영상 1 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영상 2 뭐 이 경우 얘는 이제 펫으로 찍고 펫보다 이거 좀 뭐 여튼 뭐 영상 1과 영상 2는 다른 방법으로 촬영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 환자의 경우에 뭐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하기 좀 애매하다 이러면 인체에 아주 작은 피사체를 삽입을 해요. 인체에 아주 작은 피사체를 삽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촬영하면은, 영상을 촬영하면은 이 A 영상에서도 이렇게 세 점이 나타날 거고 아마도 그 다음 B 영상에서도 이렇게 세 점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A 영상과 B 영상을 각각의 영상을 서로 맞출 때 이 점을 대응하는 점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 되죠. 이렇게 대응하는 점으로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이렇게 살짝 돌렸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려 보냈다가 왼쪽으로 이동했다가 이런 거 하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인체에 침을 박는 거는 이제 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은 침습적이란 단어의 습적. 이거는 인체에 어떤 해를 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주사 맞는 거 있죠.
그 인체 피부를 뚫고 주사 바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침습적 인체를 뭐 구멍 뚫거나 찢거나 뭐 인체 손상을 주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침습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인체에 어떤 해도 입히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는 이제 여기 non-invasive라고 해서 이제 비침습적이란 용어를 써요. 자, 이렇고 특징 지표를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하는데, 이렇게 인위적인 특징 지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이제 침습적이라 그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봤듯이 인체 특징 지점, 특정 지점들 정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반드시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를 이제 뭐죠? 이제 비침습적인 이제 특징 지표 추출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 교재 보면은 이제 영상 데이터에서 선택된 해부학적 지표를 이용한다 이건데, 이제 그 예를 보면은 뇌나 두개골과 같은 표면의 경계 부분,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특징을 콕 집어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해부학적인 특징을 각각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동일 위치를 가리키는 해부학적 특징점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과 같은 컴퓨터로 인식이 가능한 점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부학적 지표를 이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낸 해부학적 지표를 이용하여 영상을 합성을 하는데, 그쵸? 정합은 뭐죠? 정합은 얘랑 얘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고, 합성은 예를 들어 이 두 그림을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과정. 그 다음에 특징 지표의 경우 픽셀 자체의 값을 이용하는 거기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의 특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보통 이제 저기 치료방사선 쪽에 가면은 인체 아주 작은 금으로 된 침을 박아놓고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작은 침을, 아주 작은 침이라고 하기에는 작은 이제 피사체, 작은 핀 같은 거, 이렇게 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핀을 넣어 놓으면은 엑스레이 영상에서 보면은 하얗게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그 하얗게 비치는 점을 이용해서 이 특징점들을 추출한다 하는 경우에는 픽셀 자체의 값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구조의 측정은 아까 우리가 이제 펫시트 영상에서 했던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페어링을 봅시다. 자, 서로 대응하는 점을 연결을 하는 거죠. 대응한 점을 연결하는 게 이제 짝짓기인데, 두 영상에서 각각의 특징 지표를 이용하고, 한 영상의 어떤 특징 지표가 다른 영상의 특징 지표와 연결되는지를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해부학적 경계 지표가 특징으로 사용될 때의 대응점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픽셀 및 관련 값이 특징으로 사용될 때의 대응점을 식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림 그리기가 좀 불편해서. 자, 여기서 이 점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쪽 그림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점을 정해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점, 여기에 해당하는 점, 예를 들어 여기에 해당하는 점 이렇게 정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이미지 1에서 이미지 1에서 이 점 잡아야 되겠다, 이 점 잡아야 되겠다, 이 점 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특징점을, 특징지표를. 그러면 이미지 2에서도 이미지 1에서 이 점을 잡았으니까 이미지 2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지점이 여기구나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지점이 여기구나, 그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지점이 여기구나 이렇게 특징점을 이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픽셀 및 관련 값이 특징으로 사용될 때 대응점을 식별한다. 이 얘기는 얘랑 맞는 점을 골라낸다는 얘기예요. 얘랑 맞는 점, 얘랑 맞는 점.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로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맞는 건지,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맞는 건지,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맞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경우에는 따로 이제 달리 이제 복잡한 연산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점을 잡는다, 컴퓨터가 이렇게 대응점을 잡는다 이러면은 컴퓨터가 잡을 때는 얘가 여기랑 맞는지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컴퓨터는. 그래서 컴퓨터는 계산을 통해서 뭐 이런 계산들을 이용해서 상관관계 계수를 이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상호정보, 영상들이 다른 매체들로부터 얻어졌을 때나 두 영상에서 같은 물체를 표현하는 경우나 상호정보 평가 기준을 최대하여 대응점들을 정렬한다 이건데, 자, 이 점이 정해져 있으면 이 점의 주변 값이나 아니면 주변 구조물이나 주변 형태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 점이 이 점이랑 동일한 점인가 이렇게 검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로 얘기했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표면 짝짓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점으로 우리가 점과 점을 서로 이제 상응하는 지점으로 정했잖아요. 근데 표면 짝짓기는 뭐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 여기 사람 눈이 왼쪽 눈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쪽엔 사진이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왼쪽 눈이 있다고 쳐봐요. 자, 이 피사체 표면, 이런 동그란, 이제 눈이니까 동그랗겠죠. 그럼 표면을 지정을 해서 이 표면을 요 그림에서 찾는 거예요. 이 표면을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표면을 찾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표면하고 이 표면이 한 쌍이다. 얘네 두 개가 이제 한 쌍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각 표면에 많은 점들을 짝지어 준다. 각 표면에 관한 표면 곡률, 모서리로부터의 거리 등과 같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표면 짝짓기를 수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이 하나 있으면은 우리가 짝짓기를 할 때 이제 컴퓨터 보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컴퓨터는 이 영상의 특정 특징들을 이렇게 여기서 찾아내면은 그 찾아낸 특징을 이쪽 그림에서도 찾아내서 얘랑 얘가 어떤 복잡한 계산을 해서 얘랑 얘가 같은 피사체를 가리키는구나, 아니면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충분히 그 계산 결과치가
근사하게 그 근접하게 이 계산 결과가 나오면 아 컴퓨터는 얘랑 얘가 동일한 지점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변환의 형태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